나가라. 넌 나가라. 아, 진짜 짜증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낯솔 사계 이제 새로 시작한 비호감 아니 꽃미남 특집 2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진 분들이 야외 일렬로 서 있고요. 제작진은 자기소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소개는 상대방이 해주는 소개다. 이거 사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매칭되는 상대는 랜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자 출연자분들이 쭉 나오면서 어떤 남자 출연자와 커플이 되고 싶은지를 얘기하는데요. 채식순자님께서 굉장히 그 수줍고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저 아까부터 사실 남자 한 명밖에 안 보여서요. 이라고 또 짜증나게 웃으시네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그 남자가 20기 영식이라는 것을. 아, 진짜 짜증나네. 채식순자 씨는 큰일 났어요. 저는 정말 직진밖에 모르는 여자인데 헝헝헝 이라고 웃으시네요. 이상한 얘기 해놓고 멋쩍어서 저 가짜 웃음하는 거 저거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 순자 씨는. 자, 하지만 씨는 채식순자 씨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채식순자 씨가 뽑은 것은 18영호였습니다. 둘이 뭔가 조금 캐릭터가 얼추 맞을 것 같은데? 둘 다 뭔가 좀 세상에 때 많이 탄 느낌 나잖아요. 그쵸? 자, 다음은 군계 일학 25기 영자 씨입니다. 영자의 선택은 27기 영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5기 순자, 남사친 순자죠. 근데 이제는 그 좀 헷갈리니까 순자가 너무 많잖아요. 채식 순자, 남사친 순자, 진주 여신, 그다음에 또 현숙 씨는 뭐라고 부를까? 현숙 씨 뭐라고 부를까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제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기 순자 씨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17기 순자 씨도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좀 여러분들이 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하 이 세 분은 별명으로 좀 부를게요. 사계에서는 또 별명으로 부르는 맛이 있죠. 어쨌든 다음 순서는 남사친 순자입니다. 17기 순자 다람쥐라고 나온다고요? 다람쥐는 너무 귀엽잖아요. 뭔가 약간의 그 조롱 느낌이 있어야 재밌죠. 채식 순자, 남사친 순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어쨌든 남사친 순자가 뽑은 것은 13기 상철이었습니다. 우산빵? 우산빵이 뭐예요? 근데 17기 순자씨 나올 때마다 우산 얘기 나오던데 그 우산이 뭐지? 이건 좀 보고 가야겠다. 이것도 유튜브에 그 17 순자 뭐 우산 뭐 이렇게 하면 나올 거 아니야. 이것만 짤막하게 좀 보고 갈게요. 뭔지 안 나오는데? 아, 이건가? 아,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 11분짜리예요. 아, 우산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잠깐만, 이거 빨리 스킵해서 좀 봐야겠다. 왜 때렸어요? 영식 씨를 때린 거야? 아, 김밥 전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7기 현숙 씨는 앵무새 현숙 어떠냐고요? 그거 좋은데요? 아, 근데 또 안타까운 게 그 앵무새 그걸 버리셔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다, 그쵸? 순자 씨가 영철 씨를 부르러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계단에서 마주치거든요. 어?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산으로 긁었구나. 제대로 안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공중도덕의 부재잖아요. 사실은 이게 큰 우산을 들고 갈 거면 이렇게 지나쳐 갈 거면 이렇게 좀 숙여서라도 가지. 순자 씨는 그냥 이렇게 쓱 가버리네요. 우산을 든 채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면 무개념 순자? 이건 좀 너무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7기 순자 씨를 뭐로 불러야 적당할지. 현숙 씨가 학부모 스타일이라서 아쉽다. 차라리 그러니까 앵무새로 나오시지. 야, 수주 바이님 안녕하세요. 우산빵 순자. 우산빵 좋은데? 우산빵으로 하겠습니다. 우산빵 순자. 우산 순자로 하죠. 우산 순자, 채식 순자, 남사친 순자, 진주 여신, 앵무새 현숙 이렇게 가죠. 자, 다음 순서는 앵무새 현숙 씨의 차례입니다. 근데 앵무새 현숙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마자 현숙 씨가 이제 카메라에 잡히시는데 너무 안정된 그 갈색 톤으로 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셔가지고 앵무새라는 별명조차 안 어울리네요. 현숙 씨한테는. 현숙 씨 이제 어울리지 않는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별명조차 둥둥 뜬다.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앵무 현숙 씨의 선택은 15영철이었습니다. 아,
꽝이네. 꽝이네, 그쵸? 아, 현숙 씨 아쉽게 꽝을 뽑으셨네요. 어떻게 15형철을 뽑으셨대. 자, 다음은 우산빵 순자 씨의 차례입니다. 자동으로 20기 영식 씨만 남아서 이제 두 분이 매칭이 됐네요. 근데 또 반대로 20기 영식 씨의 첫인상 선택이 우산빵 순자였어요. 그쵸?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 나쁘다고 해야 될까? 20기 영식 씨는 17기를 안 보셨나? 자, 그렇게 커플이 매칭된 대로 1시간 동안 이제 두 분씩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히는 것은 짜증나는 것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두 남녀입니다. 18기 영호와 채식 순자인데요. 두 분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처세술의 달인들이잖아요. 벌써부터 이제 겉도는 이야기가 두 분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가벼운 유머들이 판을 치고요. 채식 순자 씨는 또 막 헝헝헝헝 이러면서 사력을 다해서 억지로 웃습니다. 오, 그리고 두 분이 앉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순자 씨의 직업이 공무원인데 경찰청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몰랐네. 경찰청에서 행정직으로 일하시는구나. 순자 씨는 이제 국가직 부심을 좀 부립니다. 나는 국가직 공무원인데, 사람들이 보통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를 잘 모른대요. 그리고 18기 영호 씨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순자 씨를 살짝 떠봅니다. 24기 당시에 최종 커플이 됐었어요? 광수 씨랑 됐었던가? 라면서 채식 순자를 떠봐요. 그래서 영호 씨는 24 광수? 뭐 듬직하고 키도 크고 멋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보구나 라고 순자를 또 떠봅니다. 순자 씨는 얘기해요. 키 큰 사람을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악플만 4,000개가 달렸대요. 과연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는 발언 때문에만 악플이 그렇게 달렸을까요? 이게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잖아.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고 순자 씨한테 악플이 많이 달리진 않았죠, 사실. 그 많은 악플을 달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쵸? 논점을 흐리시네. 그래서 18기 영호는 얘기합니다. 왜요?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악플이 달려요? 라고 물어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고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한데 그 와중에 키 큰 사람까지 좋아해서 악플이 달렸겠죠. 그래서 순자 씨는 뭐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방송에 나와서 난 어린 여자가 좋아요, 글래머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듣기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남자 입장에서는 키 이야기가 예민할 수 있었을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악플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전혀 잘못된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24기 당시에 순자 씨가 욕을 좀 조금 드시긴 했잖아요. 욕을 먹었던 이유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로남불이었어. 제가 지금 얼추 기억하기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기준이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채식 데이트 장소를 힘들게 찾아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만 좀 동분서주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논점을 흐리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키 얘기로 욕을 먹지는 않았지 사실. 그래서 순자 씨는 내가 좀 경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호 씨의 차례입니다. 영호 씨가 86년생이고 만으로 딱 40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한번 나오게 되셨대요. 채식 순자 씨도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채식 순자 씨께서 이번 특집이 꽃미남 특집이라 너무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요즘에 불어를 또 배우고 계신데요. 근데 불어로 이제 꽃미남이 스벨룸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18기 영호 씨 정말 스벨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도영철님을 무시해서, 그러니까 굳이 뭐 유도영철을 무시했다라기보다는 막 그 채식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내로남불인 게 많았고 조금 전체적인 애티튜드가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채식 순자 씨는 또 스팔 영어 스벨름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막 헝헝헝헝 그 웃음을 또 짓습니다. 피곤해.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다는 걸 저 처음 배웠어요. 순자 씨 보고.
그래서 18기 영호 씨가 근데 불어를 갑자기 왜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최식순자 씨가 또 한 단계 진화를 하셨는지 허영심 때문에 지적 허영심 때문에 배우게 됐대요. 원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쵸? 뭐든지 자기를 한껏 꾸며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 뭐든 다 좋은 것처럼 꾸미시더니 이제는 또 이런 조크를 하실 정도가 됐네요. 허영심 때문에 배우게 됐다. 최식순자 씨 약간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나를 깎아내리는 개그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남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렸지. 18기 영호 씨는 원래는 여성스럽고 단아한 느낌의 여자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귀여운 여자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욕을 많이 먹어서 쿨한 척도 장착했다. 그런 것 같아요. 나 이제 뭔가 해탈했어라는 티를 되게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아직도 다 긁힐 것 같아, 그쵸? 근데 그런 영호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채식순자 씨께서 그거 듣다 보니까 전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벨름. 꽃미남은 시벨름인데 꽃미녀는 뭐라고 하죠? 꽃미녀 제가 불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꽃미남으로 부르겠습니다. 채식순자님 시벨름. 누가 좀 치워주시면 좋겠네. 순자 씨 좀. 근데 뭐 순자 씨는 귀엽죠 사실. 그리고 채식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1시간 동안 18기 영호랑 대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매력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8기 영호 씨 1대1로 술 한잔 하면 못 고실 여자 거의 없을걸요? 영호 씨가? 시펠팜이라고요? 불어는 왜 그래요? 발음이 참. 순자 씨가 원래 2순위는 없이 온리 20기 영식이었는데 18기 영호 씨가 2순위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한 가지 또 걸림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순자 씨가 40대라고 하면 뭔가 좀 현실 감각이 없고 남자로 잘 안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아저씨로 느껴진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순자 씨도 나이 좀 있지 않아요? 24 순자 나이 92년생? 92년생이면 30대 중반이잖아. 뭐야? 30대 중반이면 40대 만나도 되죠. 40대도 그냥 마흔이잖아 딱. 뭐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는데 무슨 뭐 남자로 안 느껴진다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20대가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인도 30대 중반인데 나이가 40대야라고 생각을 하면 나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꾸 드신대요. 욕 드시겠는데 순지아 씨. 이런 게 좀 잘못된 얘기잖아. 92년생이면 몇 살이죠? 한 36 된 거 아니야? 아니 뭐 대단히 어리신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내일 모레면 40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자꾸. 자 카메라는 이동하고요. 짜증났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25기 진주 여신 영자와 27기 영철이 나옵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그런 공감대가 좀 있네요. 뭐 다정한 남자가 좋냐, 다정한 여자가 좋냐라고 이렇게 얘기가 오가다가 27기 영철 씨가 저는 다정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의 공통 분모긴 하죠, 이게. 근데 확실한 것 하나는 27기 영철 씨가 근엄한 척을 좀 뺐다. 기름기랑 훨씬 보기 좋은데요. 가볍게 좀 웃을 줄도 알고 이렇게 하시네. 사실 27기 초반에만 해도 영철 씨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정숙 씨한테 콕 끼면서 이 여자한테 내가 되게 남자답게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위험 있는 척, 근엄한 척, 기름이 잔뜩 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긴 하죠. 그러니까 진짜 못 봐주겠다 싶었거든요. 27기 중반부터는. 근데 많이 깨달으셨는지 지금은 또 괜찮네요. 가볍게. 진주 여신 영자의 이상형은 다정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예쁜 말투를 썼으면 좋겠대요. 25기 영수 아니야 이거? 영수도 영자에게만큼은 다정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말투도 좀 예쁘게 쓰지 않았나? 세기말 감성이었다. 정말 최악이었죠. 비트의 정우성 씨 보고 되게 이 사람 되게 멋있다.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27기 영철 씨가. 그리고 영자 씨의 외적인 이상형은 귀여운 사람이다. 웃는 게 예쁜 사람. 여기서 영수 씨가 안 되네. 그쵸? 그리고 웃는 게 예쁜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영철 씨는 씩 하고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주 여신 영자는 뭐예요 방금? 플러팅이에요? 귀여워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뭐 귀여웠어요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7기 영철 씨가 27기 영철 씨도 별명을 하나 붙일까요? 좀 쎄했잖아요. 그러니까 쎄철이라고 할까? 쎄철이 어때요? 27기 영철 씨? 쎄철이로 가죠. 그러니까 쎄철 씨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럼 짜장면만 계속 드셨으니까 짜철이로 할까? 뭘로 할까? 짜철이가 나을까? 쎄철이가 나을까? 어쨌든 27기 영철 씨는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하겠다라면서 저는 웃는 게 예쁜 사람이에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개그 좀 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진주 여신 영재 씨는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눈과 코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진주 영자 씨가 눈, 코요? 입은 그럼 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도 봐야죠. 이제 영재 씨도 입에 이제 필러를 맞고 나오셨으니까 입도 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영철 씨가 또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은 눈, 코 예쁘면 대부분 예쁘던데요? 라고 맞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갑자기 영철 씨가 영재 씨 입술을 보더니 근데 입술이 되게 도톰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뭘 넣었으니까 도톰하지.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내 기준에서는 되게 예쁜 여자라서 도도하고 까칠할 줄 알았는데 얘기도 잘 받아주고 되게 귀여워 보였대요. 그렇죠? 영자 씨가 막 그렇게 까칠한 느낌은 아니지 사실. 두 분이 뭐 이렇게 막 그다지 재밌진 않아서 제 입에 올리기는 뭐한데 그냥 뭐 티키타카 잘 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7기 영철 씨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25 영자한테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사랑에 빠졌는데 영자 씨는 그냥 약간 비즈니스 느낌? 뭔가 그런 호감을 느꼈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네요. 카메라는 또 한번 이동하고요. 20기 영식과 우산빵 순자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재미가 없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서로가 대화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따가 또 자기소개해서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죠? 예습복습인가 오늘은? 25 영자, 27 영철 둘 다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둘이는 뭐 좀 신난 것 같은데 강력한 한 방이 없어. 뭔가 약간 유머 감각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네요. 그리고 두 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서로를 원했잖아요. 20 영식 우산빵 순자가. 그래서 뭐 가볍게 뭐 얘기를 하네요. 뭐 저도 뭐 그쪽을 원했는데 잘 됐네요. 저도요. 뭐 하는데 되게 재미가 없냐 이 둘은. 그리고 20기 영식 씨는 지난주에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었던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 이상형은 물복숭아상이다. 이게 뭘까 대체 물복숭아상이 뭐 침을 흘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우선빵 순자님은 물복숭아상? 내가 봤을 때는 25기 영자신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17 순자보다는 진주 여신이 조금 더 약간 복숭아 느낌이 나긴 나네요. 하얗고 동그랗고 그런 건가? 그냥 복숭아상 아니에요? 보통 그런 건? 자, 그렇게 더럽게 재미없는 20 영식 17 순자의 신도 지나갔습니다. 우산빵 순자 씨의 인터뷰가 나와요. 20 영식을 뽑고 싶었는데 알아서 영식이가 돼서 좋았고 소개팅하는 기분이 들었대요. 큰일 났는데요. 우산빵 순자 씨께서 20 영식을 생각하더니 그 남자 귀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귀여우면 뭐다? 끝났다. 영자님은 저번 출연보다 예뻐졌어요. 분위기 있어 보인달까.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입술에다가 뭐를 좀 맞긴 했어요. 그쵸? 입술이 도톰해지셨던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단발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엄마 옷 훔쳐 입고 나온 고등학생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17 순자 씨는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뭐 관심 없는 참가자였으면은 적지도 않고 그냥 한번 듣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을 텐데 20 영식이라서 수첩에 다 메모도 해놨대요. 단발보다 긴 게 나은 것 같은데 너무 머리 옆으로 드레시하게 한 건 좀 오버 같다.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머리를 그렇죠?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15 영철 앵무새 현숙의 장면이 나옵니다. 비주얼만으로도 웃기네 이 두 분은.
어떻게 걸려도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걸렸냐? 꽝 커플이죠, 둘은. 앵무새 현숙 씨의 이상형은 사막 여우 상이다. 엥? 뭐야? 이거 한 장면 나오고 카메라가 또 이동합니다. 이번엔 13 상철과 남사친 순자예요. 13 상철 씨는 13기 때보다 7kg가 감량된 상태다. 뭐야? 얘네도 이걸로 끝이야? 그쵸. 역시 방송국 놈들 나갈 거만 딱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모아 자기소개 시간이라고 합니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자, 첫 번째 순서는 13 상철 남사친 순자고요. 뭐 시작부터 26기 순자라고 또 소개를 잘못하네요. 순자의 나이는 91년생 35. 강동구에서 무슨 어디 회사 교육팀으로 일한다. 듬직한 체형을 좋아하시고 대화가 잘 맞는 게 중요하다. 웃음 포인트가 같은 분을 선호한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옆에서 순자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뭐가 소통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근데 13 상철 씨는 아니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취미는 뜨개질이라고 하고요. 뜨개질 경력이 20년이나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25기 때 뭐 뜨개질로 뭐였죠? 코스터 같은 거 떠서 다 나눠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얼핏. 그리고 요즘에는 뜨개질을 열심히 해서 네잎클로버를 뜨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니까 18기 영호 씨가 이제 40대면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질 때도 됐잖아요. 네잎클로버를 딴다고요?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채식순자 씨께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뜨개질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고 한 20년 된 부부처럼 잡돌이를 하네요. 근데 안 들릴 수도 있어. 이제 40대부터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순자 씨는 뭐 장기 연애를 선호하는 편이래요. 장기 연애 선호하는 거 치고 뭐 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이죠. 18기 영호 씨께서 혹시 방송에 나왔던 거론했던 그 남사친분 아직도 만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만나고 있겠지. 근데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네요. 순자 씨 표정이. 그리고 지난 25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됐었던 장면이죠. 남사친 순자 씨는 내 남사친 절친의 와이프분은 내 남사친과 내가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답답해 했었죠. 정말 최악의 장면이죠. 와이프가 싫어하면 안 만나야지. 그래서 차에 1000번 정도 깔린 김우빈이죠. 이분이 영철 씨였나 상철 씨였나? 이분이 이제 와이프분이 싫다고 하면 안 만나야 되지 않아? 라고 맞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남사친 순자 씨는 또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그게 아니고 와이프를 떠나서 우리는 원래 친구로서 계속 만나왔고 우리가 더 안지 오래됐어 라고 정말 개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좀 욕을 먹어야 돼 솔직히. 욕 안 먹으면 정신 못 차려. 그리고 남사친 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방송 끝나고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직도 만날 것 같은데 와이프가 싫어해도. 그래서 제작진이 아직도 남사친 많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저희 기수 25기 영수밖에 안 남았대요.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요. 순자 씨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안 만날까? 그 남사친? 만날 것 같은데. 그리고 18기 영호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질문 자체가 순자 씨를 배려한 질문이었군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여기서라도 털어라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자를 위한 질문이었죠. 근데 영호 씨는 사실 내 여자의 남사친 그다지 상관없대요. 뭐 한두 번씩 만나는 거 만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있으시대요. 오히려 남사친이 유부남이라고 하면 더 괜찮을 것 같대요. 자, 다음은 남사친 순자가 소개해주는 13 상철입니다. 나이는 37이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시고 직업은 한의사다. 평소에는 일, 운동, 고양이 보기 요 세 가지만 하시고 여자친구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면 고양이 방을 따로 준비할 정도로 뭐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대요. 자, 다음은 18기 영호와 채식 순자의 차례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보는데 잠이 쏟아지죠?
아, 오늘 좀 재미가 끔찍한데. 아, 이 레전드 출연자분들 모셔놓고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재미가 너무 없는데. 그래도 뭐 중반 이후로 가면 좀 재미가 나겠죠? 순자의 나이는 92년생 34살이다. 국가직 7급 공무원이다.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다. 순자에게는 키가 커야지만 만날 수 있다라는 오해가 생겨버렸대요. 키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라고 영호 씨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욕심 조금만 부려보자면 그래서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 그 정도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영호 씨가 참 센스가 있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다만 욕심을 조금만 내보자면 나보다는 조금은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한대요. 근데 영호 씨가 참 얘기를 잘하시네. 재밌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채식 순자는 본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져 버렸대요. 결혼이. 영호 씨 말 잘하신다 진짜. 그리고 채식 순자는 24기 당시에 악플을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이제는 채식주의자에서 채식 추구자로 바꾸셨다는데요. 이건 뭔 얘기야? 본인이 하던 게 100% 채식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대요. 되게 늦게 아셨네. 그래서 27기 영철 씨가 질문을 합니다. 채식 추구자라는 게 고기랑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채식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도 항상 걱정인 게 단백질을 아예 안 먹으면 그 영양 불균형이 오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순자 씨가 키가 작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는 고기를 안 먹되 남에게 채식을 강요 안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시대요. 요거는 강요하시죠. 24기 이제 복습하고 오시면 뭐 내 손에 피를 안 묻힌다고 남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지. 상대방도 제육볶음 안 먹었으면 좋겠지. 뭐 이런 얘기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듣고 18기 영호 씨는 영철 씨 혹시 채식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받아칩니다. 영호 씨는 대답해 줍니다. 조미료 같은 것에 육류가 들어있다. 뭐 그거 정도는 먹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드시는 거는 뭘 드셔도 상관없다. 그런 주의래요. 상관 있을걸요? 너무 상관 있을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채식 순자 씨가 소개해주는 18기 영호의 자기소개입니다. 나이는 86년생, 40살. 지금은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MBTI는 내향형인 I다. ISFJ래요. 근데 채식 순자가 없는 말은 안 하잖아요. 또 꼬우면 안 만나면 된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해. 그렇죠? 사실 사전에 걸을 수는 있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주 나쁜 분은 아니다. 아, 영어 ENTP인 줄 아셨다고요? 왜요? ENTP가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영호 씨가 순자가 하는 얘기를 잘 경청을 해줬대요. 그리고 18기 영호 씨의 이상형은 원래는 단아한 여자였는데 요즘은 약간 저처럼 귀여운 여자가 좋아졌다. 그리고 나는 솔로 본방과 사계에 나와서 2번 다 최종 커플이 됐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호 씨가 그런 얘기는 왜 해? 라는 느낌으로 채식 순자 씨를 찌릿하고 쳐다봅니다. 아, 유쾌하고 드립 잘 치고 직설적이다. 그래서 순자 씨는 뭐 어쨌든 18기 영호 씨는 그만큼 인기남이니까 쟁취하려면 용기를 내세요라고 얘기해 주네요. 다음은 20기 영식과 17기 순자의 차례입니다. 17기 순자 씨는 93년생 33살이다. 직업은 스타트업 마케팅 업무다. 취미는 러닝과 베이킹. 그리고 뭐 드라이브도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영식 씨는 본인의 흑심을 좀 숨기지 않네요. 서로가 뽑아서 17기 순자 씨를 1시간 동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게 나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갑자기 고백을 하네요. 그리고 채식 순자 씨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네요. 지난 연애를 했을 때 이별의 사유는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20기 영식 씨는 귀책 사유는 상대방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대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17기 순자가 소개해주는 20기 영식입니다. 90년생 36살 농협은행을 다니시나 봐요. 와, 출근 전에 운동하고 아침밥도 챙겨 드시고 출근을 하신대요.
저거 진짜 대단한 건데. 목소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노잼인가 보네요. 아, 지금 심각하긴 해요, 재미가. 잠이 올 정도야, 지금. 잠이 와요, 잠이. 근데 사실 이게 자기소개 파트가 좀 직업이 특별하지 않거나 아니면 28기 영수 씨 같은 분이 없으면 재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게다가 또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아는 사람들 자기소개를 다시 듣는 게 좀 고역이긴 하네요. 그렇게 뭐 어영부영 두 분의 차례도 지나갔고요. 이번엔 27기 영철과 진주 여신 영자입니다. 25기 영자의 장점 첫 번째는 벌레를 잘 잡는 것이다. 힘도 강력하시다. 그러면서 뭐 본인 제공 자료로 뭐 펀치 기계를 치는 영자 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요령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단발이 훨씬 예쁘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넓다.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좀 생활화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25기 때 영수를 그렇게 방치했구나. 아, 영수 저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다가 솔로나라 일주일 조졌잖아, 그냥. 어쨌든 장점 세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영자 이상형은 귀여운 사람이다. 뭐죠? 지들끼리 신났다고 막 실기 영철 씨가 채식 순자 씨한테 갑자기 막 귀여우세요 막 이러는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짜증만 나네요, 그냥.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좋아서 딱히 거절 안 하고 냅둠. 근데 그게 25기 당시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좋지도 않았어요, 영자 씨는. 오히려 짜증났지. 영자 씨도 상철 씨 좋아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상철은 나를 안 보고 여사친 순자한테 마탱이 가 있고 웬 이상한 독립수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좋다고 하니까 영자 씨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자, 다음은 25 영자가 소개하는 영철이네요. 90년생, 36살. 직업은 IT 기업이다. 장점은 1집이래요. 그게 왜 장점이지? 그리고 최근에 방송 후에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엄청 빼셨다. 근데 확실히 비주얼이 좋아지시긴 했어요, 그쵸? 그리고 영철의 단점은 벌레를 무서워한다. 너무 나를 좋아하는 게 보이면 단도리 치는 게 힘들 것도 같다. 그런가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를 좋아하는 여자가 몇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다 싶으면은 단도리 치는 게 되게 뭐 어렵진 않던데 저만 그런 건가요? 그리고 영철의 장점 마지막은 웃는 게 예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영철 씨도 뭐 잘생기셨으니까. 자, 다음은 15기 영철과 27기 현숙입니다. 그 아니다 싶은 여자들은 아마 도돌리님 스타일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쵸, 사실 뭐 저도 마음에 들었으면 만나봤겠죠. 근데 영자 씨도 마찬가지죠. 그 독립투사 영수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좀, 그러니까 그 25기 보면서도 항상 아쉬웠는데 아니다 싶으면 좀 끊어냈어야 되는데 영자 씨가 그걸 못했죠. 15기 영철 씨는 현숙 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다. 앵무새 현숙 씨의 이상형은 직업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래요. 외적인 이상형은 사막 여우상이고, 원래는 취미 부자라고 해서 본방 때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다 줄이고 헬스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슬픈 얘기지만 본방에서 현숙 씨는 그 옷차림 말고는 다른 거는 크게 화제가 되지를 못했어가지고 괜히 과하게 신경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리고 현숙 씨의 각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최종 커플이 돼서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이래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18기 영호 씨는 대단한 각오신데 혹시 그 각오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 잘하네. 일단 오늘 저녁에는 간식을 준비해 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는 특별한 간식을 줄 것이다. 근데 이게 현숙 씨랑 뭔가 합의된 내용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갑자기 영철 씨는 현숙 씨는 가만히 있는데 현숙 씨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도돌리 님도 남미새 여친 만난 적 있으시냐고요? 있죠. 저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로운 여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표본이 되게 많아요. 남미새 만나봤죠. 대단한 남미새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인류애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 다음은 앵무새 현숙이 소개하는 15기 영철입니다. 키는 186cm다. 근데 키가 이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 와, 그 남자 키도 크대? 이거랑 그래도 그 남자 키는 크대? 이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15기 영철 씨는 약간 그래도 그나마 그 남자 키는 좀 크다더라. 약간 요쪽 계열이 아닌가 싶네요. 현대건설 구매사업팀에서 일하신대요. 영등포에 자가가 있으시대요. 저의 이상형은 귀여운 사람.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근데 다행히 지금 출연한 여자분들은 키 조건을 다 충족한대요. 그럼 채식순자도 키 조건을 충족하면은 뭐야? 그냥 키 큰 사람은 좋아합니다. 뭐 140cm 이상이면 돼요. 뭐 이런 건가? 채식순자가 키 조건을 통과하면은 그건 키에 조건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외모는 여성 두부상을 좋아하신다. 아우 그렇게 핵 노잼 개폭망 자기소개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우 진짜 좀 쑤셔 죽는 줄 알았네. 아우 재미없어. 아우 와 진짜 역대 최악의 자기소개였다. 진짜 너무 재미없었다. 자 그렇게 자기소개가 끝나고 화면은 이동합니다. 남자 숙소가 나오는데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진짜 졸음과 싸우느라고 진짜 혼났네 아주. 아우 사담이나 좀 잠깐 나누다 가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방 꾸미기에 좀 빠져 있잖아요.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요거 매일매일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가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는 용도로 쓰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본방 안 봤는데 안 봐도 되겠군. 아직까지는 그래요. 제가 지금 1시간 중에 30분 봤거든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리고 또 제가 파우치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EDC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에브리데이 캐리의 약자인데 매일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 요 파우치입니다. 여기 제가 뭘 갖고 다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생활 필수품이죠. 요 파우치 안에는 알코올솜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제가 요즘에 난시가 심하기 때문에 인공 눈물 가지고 다니고 요거를 또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사실 말씀을 꺼낸 건데 짜잔 이제 제가 새로 구입한 이제 쉐보레 차키거든요. 요 차키에다가 이거 뭔지 아시죠? 맥가이버 칼. 이제 되게 작은 5cm짜리거든요. 손가락 하나보다 작은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무려 가위 들어 있고요. 저 요즘 이거 EDC 꾸미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병따개와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만약 이거를 하다가 이걸 써야 되는데 찾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면 요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다시 쓰고 나면 이렇게 딱 끼우면 다시 결합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요거 만지작 거리고 끼웠다 뺐다가 하면서 요거 그냥 기분이 좋아. 이게 들고 다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얘기 좀 꺼내봤어요. 핀셋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빅토리녹스가 또 있나? 빅토리녹스 아시죠? 맥가이버 칼. 이 맥가이버 칼에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일반 맥가이버 칼이 이거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보시면 두껍고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쑤시개랑 이게 핀셋이 있어요. 이 두꺼운 빨간색 플라스틱 안에 이게 수납이 되는데 제가 차키에 달고 다니는 이거는 알록스라고 해서 얇은 철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되게 얇고 가볍게. 그래서 얘는 이게 핀셋이 없어요. 온리 휴대용. 되게 얇죠. 가볍고 되게 작아요.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 보다가 EDC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기자기한 거 몰랐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어디에 쓰냐고요? 뭐 어딘가에 쓰지 않을까요? 근데 저 이거 가위 되게 자주 써요. 이게 이 맥가이버 칼이 원래 가위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옷에 실밥 튀어나온 거 같은 거 이런 거 자르기 되게 이 가위가 진짜 잘 들어요. 달고 다니면 좋죠 뭐. 드라이버 같은 것도 많이 쓸 거 아니야. 드라이버, 병따개. 역시 메롱이 체질님 뭘 좀 아시죠? 새끈하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 얼마 주고 구입했냐고요?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요거가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근데 완전 쇳덩이에요, 쇳덩이. 되게 실제로 만져보면 만듦새도 좋고 되게 좋아요.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은색으로 샀습니다. 실물로 보셔야 돼.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되게 얇고 예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아 보인다고요? 가격이 있는데 좋아야죠. 영자는 왜 머리를 옆으로 쓸어내리는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은가 봐. 그리고 자기소개 하고 나면 이제 고정 질문이잖아요. 자기소개 듣고 생각이 바뀐 출연자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한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냥 정보만 겨우 들었대요. 아, 근데 나는 솔로 참 이게 문제야. 그렇죠? 그 22기 돌싱 특집 때도 그 뙤약볕에 참가자들 몇 시간씩 내놔가지고 피부 다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우면 좀 안에 좀 들어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혹사시켜. 한 번 더 특집이 재밌었던 적이 잘 없어요. 한 팀은 새로운 사람들 출연시키는 게 좋은데.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난 골싱 특집처럼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한쪽 성별은 좀 아예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게 더 재밌다 이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영식이의 활약이 기대된다. 활약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허우대만 멀쩡하지 재미는 그렇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꾸 출연할수록 악플이나 방송 이미지를 생각해서 재미없어지는 듯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옛날에 짜게 나오셨던 남자 1호분? 그분은 여러 번 나와도 재밌지 않아요? 난 그분 재밌던데.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기수들끼리의 케미를 보는 재미가 있다. 근데 이게 초반이라 좀 그런 게 있죠, 사실. 나솔 본방도 사실 30기도 한 중반까지는 진짜 노잼 핵노잼이었잖아요. 아, 22기는 선마가 자기소개를 길게 해서 더 익었다고요? 야, 그 양반은 파도 괴담뿐이다, 그쵸? 근데 뭐 그랬을 것 같아. 사람들 괴로워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한 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선마태아님이. 근데 제가 그 원래 낯솔 프로가 끝나면 그 참가자분들한테 관심을 딱 끊잖아요. 이제 사생활 안 궁금하다, 알고 싶지도 않고 사생활 침해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혹시 그 선마태아님은 새로운 정보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면 저한테 좀 전달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분은 좀 궁금해. 아직 출연은 안 했는데 건너 아는 분이 나솔에 출연 신청을 넣었다. 혹시 출연할지도 모른다. 오, 저한테 살짝 귀뜸해 주세요. 27기 영철 씨가 이제 영자와의 후일담을 얘기합니다. 예쁜 사람이라서 얘기가 잘 안 될 줄 알았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제 경험상 예쁜 사람들이 얘기가 더 잘 되던데 보통은. 근데 27기 영철은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를 잘했대요, 영자랑.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생긴 저의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성격이 더 좋아. 보통은. 예쁘면 성격이 좋다. 사랑받은 티 나서. 그렇죠? 세상이 나한테 친절하잖아요. 보통은 예쁘고 잘생기면. 뭐 나쁘기가 더 힘들죠, 사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더럽게 무게를 잡고 입을 다물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잘 모르지만 꼴배기 싫은 15기 영철 씨인데요. 계속 뭐 아니야 라면서 계속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지난주부터 처음 본 분인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짜증나요. 김세계 만들어 프로그램을 왜 나와가지고 침묵이나 할 것이지. 저 다 아는 사람이라서 재미가 훅 떨어지던데요. 있던 얘기나 하면서 시청자들 재미도 떨어지게 만들고 입 다물고 있고 이거 왜 나왔어 이럴 거면 주는 거 없이 싫은. 그러니까 주는 거는 몰라도 뺏어가면서 싫은 거, 뺏어가니까 싫은 거죠. 재미를 안 그래도 재미도 없는데 그 없는 와중에 재미를 또 뺏어가잖아. 영철 씨가 자꾸만. 무슨 뭐 왜 이렇게 과묵하게 계세요? 그냥 한 방에 원샷 원킬 스나이퍼 같으신 분인가?라고 얘기하니까 뭐 스나이퍼는 무슨 이러고 끝이야. 왜 나왔어? 짜증나 진짜. 그래서 남자분들이 27기 현숙 씨랑 대화 해봤잖아요. 현숙 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현숙 씨 좋아. 이러고 끝이야. 나가라. 영철아, 넌 나가라.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보다 못한 18기 영호 씨가 그건 우리도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해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안 궁금한데 영철 씨는 나는 귀여운 사람이 좋아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13기 상철 씨가 그럼 여기서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럼 이라고 또 물어봐요. 되게 관종인가 봐. 그냥 한 번에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눈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돌아가가지고 막 나는 귀여운 사람이 좋아. 귀여운 사람이 누군데요? 막 아우 씨. 15기 영철 씨는 더럽게 질질 끌다가 25기 영자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안 궁금해요. 사람들도 솔직히. 주인공병이 좀 있으신가? 근데 15기 영철 씨 눈에는 채식 순자님은 별로 귀엽지는 않대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15기 영철 씨를 잘 모르거든요. 15기도 안 봤고 뭐 잘 모르는 분인데 별로 안 친해지고 싶다. 주변에 있으면 조금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역시나 최고의 인기녀는 25기 영자였다. 꺼드럭대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5기 영철 씨의 좀 짜증나는 점은 자기가 친목질 좋아해서 그러니까 누가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친목질 하라고. 친목질 해가지고 나는 솔로 참가자들 다 만나가지고 다 구면이 됐어.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잖아요. 누가 만나고 다녀 막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잖아. 친목질 꼭 해. 협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알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사기에는 또 출연을 했네. 근데 다 아는 얼굴이라 별론데요? 힘이 안 나던데요? 라면서 1차 시청자들을 빡치게 한 점. 뭔가 뭐야 왜 이게 김세게 만들어? 라고 시청자들을 이제 빡치게 만든 점. 그게 또 열받고 거기다가 또 아무도 안 궁금해. 그냥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하면서 25기 영자요 하면 되는데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라는 질문에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가 귀여운 사람 좋아한다고 또 한 번 또 돌아가고 끝내 겨우 마지막에 가서 25기 영자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정말 열받네요. 13기 상철이 영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방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영철 씨가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하고 뭐 다 좋죠 뭐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귀여운 여자 누가 좋냐고요라고 13 상철이 약간 좀 따져묻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지금 채팅방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끼리는 저러면은 왕따 당해요 솔직히. 무슨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인공병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저런 텐션일 거면 왜 출연을 하냐 이게 정답이에요. 이불조아님 저렇게 할 거면서 왜 나왔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입맛 떨어져. 그러니까 식탁 앞에 두고 막 자꾸 밥맛 떨어지는 얘기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 나왔어? 저럴 거면 그것도 그렇고 형 노릇하는 것도 짜증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그 장면을 봤어요. 처음 딱 보자마자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이 얘기가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늘은 촌철살인 프리자님이 없어서 아쉽다. 이게 좀 아쉽네요. 저도 그러니까 초면엔 친하지도 않은데 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요. 진짜 극혐이야. 그러니까 맛없는 일 밥 다 먹을 때까지 해서 다른 사람 밥맛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니까 짜증나. 이게 모르는 분이야. 저는 저번 주에 처음 봤거든요. 15기 영철 씨를. 근데 좀 싫다. 장면은 전환되고요. 앵무새 현숙 씨께서 차에서 뭔가를 꺼낸다고 합니다. 진짜 간식 싸우셨나 봐. 와, 근데 이제 나는 솔로 보면은 첫날에 이렇게 막 바카스라든지 비타오백 아니면 마카롱 간식 이런 거 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나는 솔로에 나가면 뭘 싸가지고 가면은 되게 센스 있다는 얘기를 들을까? 뭘 싸갈까요? 제가 나는 솔로에 나가면 역시 자양강장제 같은 게 제일 나으려나? 비타오백이 제일 나은가? 계속 여행 가서 음식이 짜네, 다네, 지겨워 죽겠으면 뭐 어쩌라는 건지 그걸 다 들어주고 앉아 있어야 되나? 딱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여행 가서 음식 탓하고 그거 있잖아요. 이 돈이면 이 돈이면 여기서 이거 안 하고 더 좋은 데 있는데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영철 씨가 딱 그런 스타일이야, 그렇죠? 두쫑쿠, 두쫑쿠 좋은데? 아 이미지 생기는 거 말고 뭘 나눠주면 이미지를 조질까를 주제로 얘기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뭘 나눠주면 그
빌런으로 단박에 오를 수 있을까? 막 그 종교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거 주면 두고두고 회자되긴 하겠다. 그쵸? 나는 솔로 그런 커뮤니티에서. 자, 어쨌든 그렇게 앵무새 현숙 씨는 간식을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나눠주고요. 임영웅 앨범 좋아하시지 않을까? 임영웅 앨범 정도면? 아, 마카롱이랑 휘낭시에를 사오셨구나. 아, 이거 이거요? 히어로 글립? 이거는 뭐 다들 좋아하시겠죠? 이거는 뭐 없어서 못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저 항상 24시간 쓰고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좋아하지 이거는. 어떻게 24시간 쓰냐고요? 그냥 여기 옆에 항상 걸어놓거든요 저걸로. 근데 우리의 달변가 18기 영호 씨는 마카롱을 맛있게 먹으면서 27기 현숙님이 저랑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숙 씨의 마음가짐이 무조건 커플이 돼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잖아요. 과연 18기 영호 씨가 그럴까? 저는 18기 영호 씨는 즐기는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까워서 결혼 못 하실 것 같은데 젊음이 아까워서 젊지도 않지만 구강 스프레이 받았을 때 기분이 애매하더라. 근데 저도 항상 그 구강 청결제를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뭐 선물을 받으면 혹시 하게 되죠. 그리고 17기 순자 씨도 간식들을 보고 내가 만든 것도 좀 가져올 걸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짜증나게 15기 영철 씨가 또 17기 순자 씨한테 반말을 쓰면서 네가 만든 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친목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구만 그냥. 싫어 진짜. 나 얘랑 이만큼 친해. 나 반말하는 사이야. 이게 또 얘기하고 싶은가 봐. 18기 영호는 방송하러 나온 것 같다. 관심을 주워 먹기 위해서. 약간 좀 그 관종 느낌도 있긴 있어요. 전에 현숙이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저번 사계 출연자 쌈배랑 결혼하니만이 그런 말이 있어. 아 진짜요? 쌈배 형이랑? 오, 되게 안 어울린다. 친한 건 지들끼리 친한 거지. 그러니까 좀 꼴배기 싫어. 왜 이렇게 저러는지 모르겠어. 제 예상인데 국화랑 경수랑 진지하게 만나다 파토나고 두 번 도움으로 장난치듯 했다고. 근데 그 뭐더라? 제가 얼핏 듣기로는 두 분이 만나긴 했는데 안 만난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선마태아님이 말실수해서 뽀록 났다고 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저 빼곤. 그리고 17기 순자 씨는 나는 방송 이후에 여성스러워져야겠다라는 강박이 생겼대요. 지난 사계 때도 막 MT 온 대학생처럼 하고 다니고 에어팟도 계속 끼고 다녔대요. 그리고 18기 영호 씨도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17기 순자가 굉장히 겉돌았었대요. 혹시 서마태아님 로맨스 스캠설 이후 근황하시는 분 있나요? 로맨스 스캠이라뇨. 그냥 로맨스로 하죠. 스캠은 빼고. 저도 근데 그 이후 근황이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다른 분 정보는 사전에 차단을 하는데 선마태아님 정보는 좀 궁금하긴 해.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17기 순자 씨는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18기 영호가 괜찮아서 조금 들이댔었대요. 선마 제보 받아요. 왠지 당하고도 남을 것 같다. 실제 의사 변호사도 당했다는데 선물로 등 긁기 어떠냐고요? 그거 좀 참신한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원래는 첫날에 장을 보러 가는데 오늘은 장을 보지 않고 데이트 선택을 해서 바로 따로따로 밥을 먹으러 갈 것 같다는데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러면 첫날부터 짜장면 먹을 수도 있겠네 라면서 막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드립을 치고 계시는데요. 저 구석에서 뒷방 늙은이 15기 영철 씨가 다들 선택 잘해요 라고 뭘까요? 협박일까요? 근데 선택을 올바르게 잘 하면 제일 피해보는 것은 15기 영철 씨가 아닐까요? 선택을 휘뚜루마뚜루 대충 해야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15 영철 씨는? 낯설 출연자분 중에 로맨스 스캠을 당한 분이 실제로 있어요? 진짜 여자분이? 헐. 근데 좀 걱정도 돼. 이 나는 솔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어리숙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숙한 분들이 유명해지면 사기 당하기 딱 좋긴 해, 사실은. DM 와가지고 그거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좀 그럴 것 같긴 해. 제가 항상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인기나 관심이나 돈이 쏠리면 전 그건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한테 와야 돼. 그런 영광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28 맹숙은 누구죠? 맹숙?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참가자분들이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와, 근데 남자 여자 키 차이가 진짜 살벌하다. 막 남자분들이 얼굴이 두 개씩 더 있는데요, 위로. 오늘의 데이트 결정은 여자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아, 응급실간 영숙 씨, 간호사 영숙. 근데 약간 그럴 것 같아. 28기 영숙 씨 같은 스타일이 뭔가 당하기 좋긴 해. 그쵸? 뭔가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느낌 많이 들었어. 28기 내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상한테 제일 휘둘렸잖아. 어찌 보면. 근데 잠깐만. 여자들이 선택하면은 20 영식한테 다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하긴 남자들이 선택해도 25 영자한테 다 가긴 하겠다. 근데 여자들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트라우마가 발현되는 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27기 영철 씨죠. 불안한데 여자가 선택하면 이라고 고개를 푹 숙여요. 7기 영숙님이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고요? 헐 진짜요? 전 7기는 모르는데 한번 7기 영숙 씨 태어나서 완전 처음 보는 분이긴 한데 사기 결혼 당했다는데? 뉴스 기사가 떴어요. 사기 결혼 당했대. 외국인이랑. 헐. 어이구 너무 안 됐다. 이게 사람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냐 진짜.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좀 안 되셨다 진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남자분들은 민박 앞에 쫙 앉아 있습니다. 선택을 기다리면서. 변호사예요, 심지어. 어이구. 변호사도 당하는데 선마태아도 방심하다간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선마태아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자기가 되게 그 철두철미하고 똘똘한 줄 아는데 사실 선마태아님 같은 분들이 딱 사기당하기 좋은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이게 우쭈쭈 너 정말 대단해, 너 잘났어. 뭔가 그 둥가둥가 띄워주면 선마태아님 같은 분은 이제 자기 띄워주는 사람 이렇게 기분 좋아서 간슬게 다 빼줄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랑 이제 금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혀를 항상 내두르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거래하셨던 분이랑 공인중개사 분이 저한테 나 살다 그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 처음 본다고 어디 가서 절대 사기 안 당하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정말 그 법을 다 찾아볼 정도로 막 금전 거래를 하면 막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타인을 볼 때 내가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저 사람한테 사기를 칠 때 얼마의 노력을 기울여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 선마태아님 만약에 제 지인이면 한 2달 정도면은 진짜 사기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마태아님한테. 신기하게 근데 의심 많은 사람이 오히려 당한다. 그런 얘기도 있긴 있죠. MBTI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ENTP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도 요즘에 MBTI 검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검색하잖아요 구글에. 다 낚시 사이트예요. 저 그래서 4번인가 MBTI 검사했거든요. 마지막에 계속 돈을 내라는 거야. 아니 MBTI 바뀌었을 것 같다고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다 했다. 뭐 설문 제출하면 5만 원만 내시면 MBTI를 보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MBTI는 뭔지 모르겠어요. 5만 원 내기 싫어서 결과는 못 봤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여친 삼촌이 DM을 보냈다고요? 선마태아님 얘기예요? 여친 삼촌이 왜 DM을 보내? 여친 삼촌이 궁금한데? 선마태아님보다 어릴까? 나이가 더 많을까? 검사 너무 길던데 하다가 중도 포기. 저는 그거를 4번이나 했다니까요. 3번인가 4번인가? 진짜 선마태아님 여자친구의 분은 삼촌이 DM을 왜 뭐라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다 했는데 검사 돈 내래요. 진짜 열받고 진짜 허탈했어요 저. 엥? 뭔 소리야 이게? 자기 조카를 만나보라고 DM이 왔었다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내 조카가 당신보다 20살 어린데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DM을 보냈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뭐 어쨌든 첫 번째 선택은 17기 순자입니다. 자, 17기 순자 씨의 선택은 20기 영식입니다. 근데 순자 씨가 긴장하셨는지 20기 영식 씨 옆에 앉아가지고 27기 영식님 오늘 밤만을 기다렸어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근데 손마태님은 이렇게 팔수록 파면 팔수록 뭔가 계속 나온다, 그쵸? 근데, 근데 진짜 좀 이제는 좀 진짜 행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 손마태님이. 손마태님 같은 분은 몰라야 행복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많이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불행할 스타일인데 자꾸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불행 자급자족하는 느낌?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야 돼, 서마태아님 같은 분은. 자,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채식순자죠. 채식순자 씨의 선택은 역시나 20기 영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사친 순자입니다. 순자 씨도 영식이 아니야? 아, 남사친 순자 씨의 선택도 20기 영식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27기 영철 씨의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27기 때의 모습이 얼핏 드러나는데요. 지금까지 억지로 막 밝은 척하고 웃고 있었는데 그 27기 때 선택 못 받고 정숙 씨 저주했을 때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 얼굴 표정이 얼핏 드러나네요.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진주 여신 25기 영자입니다. 영자 씨의 선택이 18기 영호 씨네요. 의외인데? 근데 영자 씨도 20기 영식 아니었나 처음에?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재치 있게 얘기를 잘해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영철은 내내 짜장행일 듯 그냥 나오지 말지 안습. 벌써부터 왜 그러세요? 다른 건 몰라도 사계 이번 기수 끝날 때쯤에는 27기 영철 씨는 뭐 당분간 중식은 안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중식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렇죠? 자, 다음은 27기 앵무새 현숙입니다. 현숙 씨의 선택도 20기 영식입니다. 그리고 영식 씨 옆에 여자 참가자들이 다 앉으니까 27기 영철 씨는 라면서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작진도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작진이 고민을 해보다가 남자 여자 선택을 다 들어봤는데 지금 25기 영자 씨만 영호 씨를 선택하고 다 영식이한테 몰렸잖아. 그렇다는 건 이런데도 여자 선택으로 했다는 건 남자 인터뷰를 했을 때는 다 영자로 몰렸다는 뜻 아니야? 촌장 엔터에 영수 인터뷰가 있는데 DM이란 언급은 없지만 여친의 삼촌분이 낯설을 보고 조카 만날 생각이 없냐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DM이란 언급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선마태 여친으로 검색하면 얼굴 모자이크 살짝 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삼촌 조카급으로 어려 보이는군요. 애칭은 쿵쿵쿵. 다분히 선마태아님 같은 애칭이네요. 27 영철은 돼지 눈이 너무 안 좋다. 그니까요. 다른 기수였으면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독식캐를 들고 오면 억함. 제작진 나빴다. 27 영철 잘생겼는데 아쉽다.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 돼지 눈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27기 영철 씨는 몇 기에 나왔어야 되나요? 26기? 일단 26기에 나왔으면 이제 나이부터가 좀 경쟁력이 있었겠다. 26기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집이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6기 영호 씨. 그분 참 재밌었는데, 그쵸?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원래는 현숙 씨 좋아했었다가 27기 영철 vs 30 영수? 그래도 30 영수가 낫지 않나? 30 영수가 낫죠. 그러니까 둘 다 잘생겼거든요. 근데 30 영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잘생김이고 솔직히 27기 영철 씨 잘생겼는데 여자들이 선호하는 잘생김은 아니에요, 솔직히. 27 영식은 여초 반응 보니까 어느 기수 나와도 짜장면이라고. 27 영식? 영철이 아니고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 영철이죠? 영철 씨 성격은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저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 27기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았죠. 선택 못 받으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짜증난다면서 모두들 앞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정수기 막 조리돌림하려 그랬었잖아요. 27기 때도 진상 떨어서 다들 멀리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요. 그냥 보기에 좋은 잘생긴 얼굴이다. 30기
그러네. 30기에도 뭔가 영수 말고는 인물이 없잖아요. 30기에 나왔으면 괜찮았겠다. 27영철은 입 열면 좀 깡통 느낌이 있다고요. 아 근데 27기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지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무려 4표를 받은 20기 영식 씨는 이 영광을 24기 영식 벙식 씨에게 돌립니다.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영수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엔 영철 입장에서는 그럴만했다. 근데 기분이 상할 수는 있었는데 전 그 방식이 좀 좋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너무 찌질했어. 영철 억가가 너무 심하다. 다들 그런가? 여자분들은 진지한 남자를 싫어할 듯. 무슨 소리세요? 진지한 남자도 좋아하죠. 아, 영철 씨 외동이래요? 어쩐지 이해가 된다. 외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유일한 승자라고 할 수 있죠. 18기 영호 씨가 또 그새를 못 참고 조용조용 25기 영자 씨에게 입을 텁니다. 좀 이따가 영자 씨한테만 재밌는 얘기를 해줄 거고 이 재밌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자다라고 재밌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는 제가 주인공인 얘기라고요? 너무 좋다. 저 주인공 되는 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도 고독한 남자 27기 영철 씨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거의 뭐 그 의자 끝으로 몰렸어요. 거의 뭐 앉을 자리도 부족해 보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첫 선택 13기 상철, 15기 영철, 27기 영철 이렇게 세 분이 뒷방 늙은이로 당첨이 됐습니다. 30기 순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요? 그거는 30기 순자 씨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할까? 30기 순자 같은 분이? 왜냐면 순자 씨는 운동하는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영수 몸이 좋아서 좀 꽂힌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제 선택이 끝나고 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18기 영호 씨가 얘기해요. 내가 다 뭐라 그랬어? 아까 내가 여자 출연자들의 눈동자를 봤다 그랬지? 다 영식이 보고 있더라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 수요일엔 낯솔 라방 같이 보기? 라방?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라방? 제가 라방 안 보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재밌을까요? 다음 주? 30기 자체가 폭망이어가지고 다음 주가 선택이죠. 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방 같이 보기? 재밌을까? 안 해봐가지고. 근데 영식 씨가 갑자기 근데 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저 누구 골랐냐면요. 저한테 오신 모든 여자분들 말고 25기 영자 씨 골랐어요. 라고 영식은 얘기합니다. 아, 영철이 씨도 몸이 좋아요. 30기 드디어 끝이네. 그래도 막판에 몰아쳤다. 조금 근데 좀 불쾌하게 몰아치긴 했죠. 음, 근데 20기 영식 씨가 이제 형님들한테 눈치가 좀 보이나 봐요. 아, 저는 뭐 많이 선택받아서 좋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고 형님들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니까 18기 영호 씨가 지금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지금 빵표 받은 사람들한테 할 소리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수성이 없으시네. 제가 만약에 나는 솔로에 출연한다면 뭘까? 저 영호 아니면 광수 이런 거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저 영호 아니면 광수일 것 같은데. 영호가 압도적이네요. 근데 영호가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영호의 이미지가 뭐예요? 저는 약간 뭐랄까? 좀 서글서글한 사람? 성격 제일 유한 사람? 뭔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모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영호 받는 것 같아. 무난한 사람. 여자로 치면 영자다. 절대 광수는 아니라고요? 근데 또 모르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뭐 여러분들이 저의 뭐 진짜 모습을 캐치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도 한 특이함 한답니다. 저도 좀 특이한 면모가 있어요. 아 근데 27기 영철 씨가 나는 달라졌다 바뀌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크한 포스를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표정 긁고 있고 말 없고 하니까 천하의 13기 상철 씨가 위로를 해줍니다. 영철 씨 너무 그렇게 어둡게 있지 말래요. 우리 저녁 뭐 먹을지 그거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표정이 진짜 안 좋긴 하시네요. 27기 영철 씨가. 그래서 영철 씨는 늘 하던 대로
또 잔뜩 짜증이 난 말투로 짜장면 먹겠죠 뭐. 장도 그냥 장이나 대충 보면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영철 씨가 계속 좀 죽상 때리고 있으니까 13 상철 15 영철 씨가 좀 눈치가 보이나 봐요. 계속 영철 씨 눈치를 보면서 뭐 혼자 먹으면 쓸쓸할 텐데 그래도 셋이라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분위기 완전 곱창 내고 있나 본데 영철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영철 씨는 혼자 짜장면 먹고 있으면 데미지가 엄청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상철이가 영철이 싫어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막 변하긴 했겠지만 막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철은 얘기합니다. 나도 뭐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자기소개하고 뭐 유일하게 3표 받긴 했는데 뭐 인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27기 영철 씨가 굉장히 진중한 표정으로 저는 기수 내내 다 빵표였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슬프다 그쵸? 진짜 한 표도 못 받았어 진짜 그쵸? 30 영호랑 27 영철이 무드가 비슷하다. 그런가? 잠깐만 30 영호? 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겉멋 잔뜩 들고 좀 근엄한 척 하려고 하는 게 그쵸? 근데 적어도 저는 영호 씨는 좀 진짜 사랑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철 씨는 안 해본 것 같아. 상철도 약간 항상 뚱한 표정이다. 그니까요. 조금 쎄해 보여 그랬어 사람이. 영수, 그치? 영수랑 비슷하죠 무드가. 아마 영철은 20대 때 인기 많았을 것 같다고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20대 때 많았을까? 근데 인기 좋은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 특유의 애티튜드가 있잖아요. 근데 영철 씨한테는 그런 게 좀 안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인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매사에 여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선택을 못 받아도 근데 진짜 모습을 보면 뭐 당연히 뭐 인기 많겠지 하는 그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영철 씨한테는 그런 여유가 좀 안 보인달까? 그리고 지난 27기 장면을 굳이 또 제작진은 보여줍니다. 선택도 받지 못했고 짜장면만 먹었다. 맛있겠다 짜장면. 20대에 인기가 많았는데 30대 때는 인기가 없다는 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싸가지로 인기가 많았을지 모른다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저 20대 때도 인기 그다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를 꼬시려면 뭐 넘어오는 정도지 막 대외적으로 막 쟤 되게 잘생겼어 하고 막 인기 많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대외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사람들의 아우라가 있어요. 되게 특유의 여유가 있고 그런 게 없어 영철 씨는. 그리고 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제작진한테 원망이 생겼대요. 왜 항상 비주얼 특집에 나를 꼽사리로 끼워 넣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하필 사계에서도 그쵸? 궁금하다. 늘 인기 많은 사람의 아우라. 그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 사람 좀 세상 물정 잘 모르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항상 인기 많은 사람은. 요즘 선호받는 미남상은 아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영철 씨는 이미 짜장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데미지가 또 생겼대요.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작진이 상처난 곳에 어, 물파스를 바릅니다. 근데 영철 님도 잘생겼잖아요. 비주얼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철 씨가 짜증난다는 듯이 뭐가 비주얼이에요. 계속 빵표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많이 발전하셨네요. 27기였으면 이제 저주나 퍼부었을 텐데 많이 나아지셨네요. 영철 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 포청천 초기판 전조 좋아했는데 이제 지난 시대는 저물었다고요? 와, 저 진짜 아기 때 본 기억나요. 전조 되게 좋아했는데 그 칼싸움 잘하는 아저씨 아니에요? 그 호위무사 같은? 와, 와 전조 진짜 오랜만이다. 학교 들어가기도 전인 것 같은데 검색 한번 해보고 가야겠다. 와 잘생기셨네. 확실히 선이 진하시다. 그래서 뒷방 늙은이들은 으쌰으쌰를 한번 합니다. 데이트 갔다 오면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게 최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3 상철 씨는 부정적인 생각은 나에게 올 표도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정답이죠. 13기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신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3기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여자들이 나한테 왔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신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은 없죠. 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자극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자, 그렇게 뒷방 늙은이들을 뒤로 하고 앞방 젊은이들 이제 선택받은 두 명은 여자 숙소로 향한다고 합니다. 자, 장면은 여자 숙소로 이동하고요. 여자 숙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선택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다 몰렸냐라고 얘기를 하죠. 11영철, 20영식, 27영수가 호남형이다. 그쵸. 이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잘생김이야. 그쵸. 한의사분의 활약이 기대된다. 존재감이 없다. 근데 뭔가 활약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상. 그리고 17기 우산빵 순자 씨께서 근데 자기소개 해보니까 20영식이랑 뭔가 얘기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바꿨대요. 그리고 영자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철 씨 진짜 괜찮은데 자기소개 하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가까워져 버려가지고 선택은 다른 모르는 분이랑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18기 영호 씨를 골랐다는데요. 이게 더 잔인한 얘기 아니야? 그 1시간 대화해봤더니 좀 질리는 맛이다 라면서 18기 영호 씨 골랐죠. 이게 더 나쁜 얘기 아니야? 27 영수는 좀 뺀질거리게 생기지 않았나요? 뺀질거리게 생겼죠. 근데 저는 27기 영수 씨 인기 진짜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전혀 아니다. 지금 다들 그 27기 영수 씨를 인정 안 하는 분위기시지만 저는 그게 또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적인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지? 하는 아우라가 27기 영수 씨한테는 있어요. 인기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27 영수도 인기는 있는 건 맞는데 나쁜 남자 느낌이었을 것 같다. 되게 나쁜 남자죠. 그냥 나쁜 남자도 아니고 여자 정말 여러 눌렸을 겁니다. 27기 영수 씨가 올린 여자들 눈물만 모아도 뭐 한 1.5리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27기 영철 씨 얘기를 할 때는 다들 무슨 방학 숙제라도 하듯이 건성건성 얘기하더니 20영식과 18기 영호 씨 얘기를 할 때는 모든 참가자분들이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니 그 남자의 어디가 괜찮고 어떤 점이 보기 좋고 다들 막 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27 영수는 출연자도 아닌데 많이 회자된다. 그것이 바로 인기죠.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의 인기남 20영식 씨가 여자 숙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늦어서 식당들이 다 닫았다고 해요, 문을. 영식 씨가 와가지고 식당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꺼내서 뭐지 이 남자 식당도 혼자 못 찾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채식순자 씨를 배려해서 고기 없는 식당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채식순자 씨는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감동인가? 모두에게 스트레스 아니야 솔직히? 그냥 고깃집 가서 고기 안 들어가는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거 사이드 메뉴를 하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자 씨 말대로라면 평생 고기를 안 드셨잖아요. 고기 안 드셨는데 그냥 고깃집 가도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두가 이 한 사람을 배려를 해야 되나? 난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영식 씨랑 모든 분들이 나를 배려해서 고기 없는 식당을 간다고 하면 제가 채식 순자 씨였다면 전 상관없어요. 전 그냥 가서 제가 채식 메뉴로만 먹으면 돼요. 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뭐 감동이야 뭐 이러고 마네 그냥. 이효리도 안 받는 배려다. 와 진짜 스트레스네요. 나 같았으면 바로 저는 육식주의자입니다 하고 선 긋는다. 아니 참 이해가 좀 안 돼. 저는 그 순자 씨의 나는 배려받는 게 당연해라는 저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24기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24기 순자 씨 같은 분이 이제 직장에서 연차가 좀 쌓이고 목소리가 좀 커지면 점심이나 회식 먹으러 다 같이 갈 때도 채식 식당 가실 분이야. 여러분들 채식이 몸에 좋습니다. 이러면서 부하 직원들 다 끌고 채식 식당 갈걸요? 좀 민폐네 진짜. 제가 채식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채식 존중해요. 채식이 가진 그 순기능이 있지. 근데 난 채식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싫은 거야.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민폐잖아, 솔직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니까요. 메뉴가 단호박 훈제 오리가 거론이 됐는데 오리 못 드시잖아 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막으로는 24기 순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요리다라고 나오는데 순자 씨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요. 뭐 채식도 있겠네요. 막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오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자, 채식 순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굉장히 세심한 남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채식 순자가 껴있어서 고기 못 먹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순자 씨도. 그래도 고기랑 채소랑 같이 나오는 음식점을 찾아줘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과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너도 제육볶음 안 먹는 게 좋아라고 얘기했던 순자 씨가 과연 제가 봤을 땐 생선 기대했다가 오리고기 옆에 단호박 먹으라고 하니까 기분 상한 것 같다.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저도. 그리고 영식 씨가 뭐 사진을 잘 찍는다고 본인이 찍은 사진을 막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영식 씨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분들이 찍히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영식 씨는 망언을 합니다. 아, 피사체가 좀 별로라서 라고 망언을 하거든요. 이 피사체가 별로면은 저는 지금 당장 카메라 꺼야 되겠는데요. 뭐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생선은 된대요. 고기만 안 드신대요. 생선은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영식 씨와 영식을 뽑은 4명의 여자들이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작품명은 영식의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낯설사계의 비호감 특집 2화가 끝이 납니다. 예고편도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위스키를 준비하셨대요. 근데 채식순자 씨가 위스키는 또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귀한 걸 저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지 이거? 뭐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식 씨는 뭐 숙취 해소제까지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여자들의 질문을 멈출 줄 모릅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이 지금 4명 중에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순자 씨였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게 채식순자 씨거든요. 채식순자 씨는 지금 내 얘기인가? 하는 눈치긴 해요. 채식순자 씨 얘기가 아니죠. 근데 첫인상은 17순자였지만 데이트 선택으로 뽑았던 25 영자는 이 자리에 없긴 하죠. 아하. 그리고 다음은 녹색 면으로 만든 짜장면을 뒷방 늙은이들이 비비고 있습니다. 하필 면도 녹색 면이네. 그리고 카메라에 잡히기만 하면 짜증나는 남자죠. 15 영철 씨는 나는 영자 말고는 후순위가 없다라고 또 짜증나는 얘기를 합니다. 13 상철 씨도 후순위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영자 쟁탈전이 대단하겠는데? 자, 그리고 데이트가 끝나고 모든 솔로 남녀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영식 씨가 곧바로 25기 영자를 채갑니다. 얘기 좀 하자면서. 야, 근데 다 가진 남자가 마지막 한 명까지. 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25기 영자 씨를 마음에 담고 있는 남자들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이번에 25기 순자는 인기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방송에서 솔직히 이미지를 너무 조져가지고 인기 있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 하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데이트에 없었던 여자를 부르니까 다들 눈동자가 겨울철 사시나무 떨리듯이 양옆으로 파르르 떨리네요. 자, 이렇게 예고편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2화까지 다 봤잖아요. 예고편까지 봤는데 느낌이 안 좋은데요. 이번 사계 재미없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가도 느낌이 안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가면 재밌을까? 25 순자 안 이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쁜 사람과 가짜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쁜 사람은 웬만하면 뭘 해도 예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비율이라든 신체 비율이나 이목구비 비율 같은 게 좋아서 웬만하면 뭘 해도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 거는 예쁘지 않은데 잘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고 잘 꾸며서 예쁜 스타일이 있거든요. 25 순자 씨가 좀 저는 그런 후천적인 예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꾸며놓은 모습이 괜찮고 예쁘고 여성스러운데 이게 뭔가 이렇게 화장을 지운다거나 세팅을 뺀다거나 옷을 그냥 후리하게 입었을 때 저 느낌 안 날 것이다. 25기 때도 상철이 아까웠었다. 인기가 너무 몰리는 분위기다.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산만해진달까?
십칠순자가 귀여우면서 밝은 인기 많을 상 같음. 근데 이번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십칠순자 씨가 은근히 남자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많은 상이긴 해요. 출연자들이 이슈쟁이들이라 재밌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남사친 순자 얘기입니다. 십칠순자 씨 귀여운데요? 인기 많을걸요? 은근히 남자들 사이에서.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 그 수요가 있어요. 십칠순자 같은 여자 좋아하는 수요가. 오늘은 왜 이렇게 리뷰하면서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싶고 하품이 나는지 모르겠네. 다음 주 일요일이 벌써 걱정되는데 다음 주도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계 계속 봐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진지하게 고민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초반에 보다가 안 본 사계가 그 더글로리 사계가 터진 거야 후반에. 초반만 보고 더럽게 재미없네 이러고 안 봤거든요. 1화인가 2화 보고. 근데 후반에 그게 또 터지더라. 그래서 낯설 사계 핵 노잼이지만 그 더글로리 사계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5화까지는 꾹 참고 보겠습니다. 5화까지는. 예전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게 사실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작권 문제가 좀 지금 아직 걸려 있어가지고 저도 참 아까워요. 얼추 보면 이제 1년도 넘게 했더라고요. 1년 넘게 했고 영상도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 다 진짜 하나하나 다 제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은 자식 같은 애들인데 그거를 참 영상을 내릴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어쨌든 그래도 100개를 영상을 날렸지만 앞으로 100개를 쌓아 나가면 되겠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새로운 기회. 이게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랑 더 이제 이렇게 가깝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좋다. 한창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상승세긴 했죠. 원래대로라면은 아마 지금쯤이면은 그 기세가 계속 갔으면은 구독자가 한 10,000명쯤은 되지 않았을까? 그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예요. 구독자는. 남 PD님이 너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작권을 몰랐던 거죠. 제가 모르고 한 거죠, 뭐. 근데 뭐 애초에 그게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었고 지속 가능한 포맷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제가 더 커졌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막 태동할 때 차라리 도려내고 깨끗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좋다. 리뷰 채널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조금 예전보단 줄었거든요. 유튜브 통계를 보면은 유튜브에서 나는 솔로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공개시켜주는 횟수가 줄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영상을 한번 더 날리고 다른 리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노출 횟수가 한 10분의 1로 좀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냐? 아니죠. 그냥 하던 거 쭉 하면 되죠. 저는 유튜브가 막 보면 막 알고리즘이 꼬여갖고 채널을 새로 파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제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권모술수 방법을 쓰지 않아도 그냥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재밌으면 돼요. 제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몰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은 뭐 제가 조금 실력이 부족한 탓이겠죠? 쿨하다고요? 쿨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어찌 보면은 이게 정말 실패의 아이콘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 하나하나에 거인 반응을 하면은 멘탈이 무너져. 오히려 그 실패에서 뭔가라도 하나 얻어야 돼요. 이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유명했던 유튜브들 잠잠하길래 오랜만에 찾아 들어가 보면 다 망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짜로 하면 안 돼.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고 재미를 못 느끼는데 돈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면은 오래 못 해요, 사실. 찐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게 길지가 않아요. 유튜버가 수명이. 저도 막 한창 엄청 좋아했던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막 알림 뜨면 바로 찾아가서 보던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가더라고요. 3년이 지나면 좀 질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유튜브 장사도 한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물 들어올 때 바짝 당겨야 되는데 바짝 당기고 여유 있게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뭐 쉽진 않죠.
몇십만 구독자인데 조회수가 몇만 몇천 나온다. 근데 거기서 이제 슬픔을 느끼고 좌절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계속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뭐 새로운 또 해가 뜨는 날이 오겠죠. 세상에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나쁜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야. 슬픈 일, 나쁜 일에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면은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쥐어짜가지고 뭐 참기름이나 콩기름이라도 얻겠다, 뭔가 하나라도 교훈을 얻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좀 억지 긍정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청소 당번이 걸리잖아요. 그럼 짜증 나잖아요. 청소 걸리면. 그럼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요즘에 내가 운동량이 부족한데 청소를 열심히 해서 부족한 운동량을 채워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기 때부터. 대견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도 좀 그래요. 무거운 짐을 들 게 있다. 아니면 좀 수고스러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아, 마침 잘 됐다. 요즘 운동할 일이 없었는데 좋은 일 하고 운동도 되고 오히려 좋다. 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살만해요. 그럼 행복해요, 진짜. 파워 긍정,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뭐 좋으려면 끝도 없이 좋을 수 있고 나쁘려면 또 끝도 없이 나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짧은 인생 사는데 뭐 슬플 필요 뭐 있겠습니까? 저처럼 작은 거 하나 2만 원짜리 이런 카라비너 하나에도 즐거움을 느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 억가를 해. 이 카라비너를 왜 2만 원이나 줬냐면서 막 억가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걸 굴하시지 않고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자, 어쨌든 오늘도 재미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거짓말일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하나 아까 샤워하다가 갑자기 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점을 매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아이고, 메롱이 체질님 후원 감사합니다. 날 슬슬 더워지는데 한 잔 하라고요? 추워서 지금 추워서 지금 외투 입었는데. 근데 낮에는 진짜 봄날이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한 잔 하라고 하셨지만 따뜻한 거 한 잔 먹어도 되겠죠? 제 마음대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낮술 평점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목에랑 썸네일에 그냥 나는 솔로 뭐 몇 기 몇 화 이렇게 써놓잖아요. 제목에도 그렇고 거기 옆에다가 5점 만점으로 해서 몇 점인지 이번 주 재미 점수 뭐 이런 것도 좀 써볼까? 뭐 예를 들면 지난 회차가 나는 솔로 30기 8화 화성인 바이러스 해서 괄호하고 뭐 O/5 뭐 이런 식으로. 아유, 딱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롱이 차질. 방장님 마음이다. 사실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얘기만 하는 거고요. 제 마음대로 하겠죠. 그 뭐죠? 그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빰빠바밤 빠바바밤 하면서 막 그 호랑이가 우는 그게 어디지? 라이언스 게이트인가? 그 영화 배급사 이름이? 어쨌든 영화 시작할 때 콜롬비아가 그 자유 여신상이 그 빵빠레 들고 있고 그 사자가 우는 영화 배급사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라이언스 게이트 맞나? 어쨌든 그 영화사가 그 사자의 울음소리로 영화의 평점을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급사에서 봤을 때 영화가 엄청 좋아. 그러면은 사자가 더 길게 여러 번 운대요. 모르셨죠? MGM이다. 오늘은 오늘은 진짜 쌍따봉, 역쌍따봉이다. 네, 리얼입니다. 그래서 영화 그 배급사에서 그 나온 영화 보면은 사자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그 숫자가, 횟수가. 모르셨죠? 한번 보시라우. 영상을 틀어달라고요? 무슨 영상을 틀죠? 그 사자 우는 거요? 근데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있어요. 그 지금 제가 그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서 제 얼굴을 사이드에다 작게 띄워놓고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웹캠 설치하고 이렇게 전문 방송 장비를 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서 전문 장비를 좀 알아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돼요. 근데 뭐 비싸진 않을 거 아니야. 웹캠 같은 게. 그렇죠? 지금은 정말 간소하게 마이크를 아이폰에 연결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방송 그 앱이 있더라고요. 모니터 2대에서 3대라고요? 그래.
노트북 값이 점점 비싸지는데 어서 사시죠. 데스크탑을 사야겠죠? 방송을 하려면.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뭐 약간 그 스트리머 국민 세트 뭐 이런 거 없나?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양질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채팅창도 약간 간이 느낌이 좀 있고 고민 중입니다.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번에 SSD 외장 사는데 깜짝 놀랐다. 저도 이번에 그 외장 하드를 하나 샀거든요. 원래 5TB짜리 사려고 하다가 가격 보고 2테라 샀어요. 너무 비싸더라고 진짜. 지금도 좋으시다고 5959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진짜 너무 비싸요 진짜. 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애플 컴퓨터들이 다 가성비가 됐잖아요. 가격을 유일하게 안 올려가지고. 저도 이제 슬슬 컴퓨터 바꿀 때가 됐거든요. 저 M1 써요 아직. M1 맥북 쓰는데 편집할 때 슬슬 조금 뜨끈뜨끈해져가지고. 근데 컴퓨터들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어쨌든 오늘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낯설은 재미없었는데 잡담은 재밌었습니다.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뭘 좀 먹어야겠습니다. 맥북에 윈도우 까는 사람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윈도우 노트북을 사면 윈도우밖에 못 쓰는데 맥북을 사면 근데 요즘도 윈도우 돼요? 부트캠프 돼요? 부트캠프 막혔을걸요? 옛날에 인텔 프로세서 쓸 때는 부트캠프가 돼서 윈도우 설치가 되는데 M 시리즈부터는 윈도우 설치가 안 되고 그 와인인가? 와인이라는 앱 통해서 로제타를 통해서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변환해서 돌릴걸요? 맥북에서 이제 윈도우 안 깔리는 걸로 알아요. 맥북이 좀 심플하죠? 이게 뭔가 그 예체능 쪽 작업하시는 게 아니면 윈도우가 낫고요. 맥북은 좀 심플하죠? 커멀못은 운다고요? 울지 마시고요. 옛날에는 윈도우가 깔렸는데 요즘엔 안 깔린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죠. 근데 오히려 옛날 가성비였죠. 그래서 맥북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쓰고 윈도우 깔아서 윈도우도 쓰고 맥북이 가성비였어요. 저 맥북 쓴 지는 한 10몇 년 됐는데 항상 만족하면서 씁니다. 게임 안 되는 거 빼곤. 작곡하려고 아이맥 쓰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로직 쓰세요? 어떤 점이 불편하시지? 수요일 나방 강추다. 시간만 맞으면 저도 하고 싶은데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쨌든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마우스랑 키보드부터 불편하다. 근데 놀랍게도 저 그 불편한 마우스 쓰거든요. 이 매직 마우스. 무려 이 마우스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15만 원 하거든요, 이거. 이게 근데 처음에는 불편한데 손에 익으면 진짜 편해요. 추천은 안 드리지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추천인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광고 한 편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